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S-오일을 비롯한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6달러 59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인도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 65센트의 거래를 마감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담은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도 상승세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감당할 전력 설비 증설 수요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초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주당 장부상 천상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미만인 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기업의 주가 관리 의지와 투자자 관심이 모두 부족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봐도 코스피 시장 0.96%, 코스닥 시장 1.4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실적의 기대치,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치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 오늘 이제 발표되는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급의 어떤 변동성을 좀 노리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을 법한 이제 하루였는데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장 초반, 장 중반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막판 들어갈수록 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자꾸 대두되면서 장 후반에 굉장히 이제 크게 밀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심이 강하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 시장의 기관이 거의 뭐 4천억 넘게 이제 현물을 팔고 있는데 그 대다수의 주체 자체가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좀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 지수가 빠지는 것 대비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 IT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갖고 볼 수 있는 어떤 삼성전자의 숫자가 찍혔던 오늘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치가 높았던 시장입니다. 오늘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큼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반도체와 IT 관심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가 아니죠. 수요일 날 말씀드린 내용과 별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코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4월 1일 날 5일선과 21선을 관통하는 2%의 연봉이 나왔는데 그런데 어쨌든 하락이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데 이 흐름을 이제 코스피가 이제 따라갈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은 투자자 본인들의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야 뭐 김태형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 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21선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5일선을 저는 같이 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쟤는 삼성전자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날짜를 보게 되면서 3월 20일 날 젠슨형의 립서비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식의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삼성전자가 뭐 제주 반도체한 종목이 뭐 그렇게 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못 갈 이유가 있느냐고 얘기하시면 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긴 계속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희망공을 좀 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5일선 위에서 이탈할 때 마들 이렇게 좀 약 올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21선 코스피 같은 게 21선 딱 놓여 있는 상황인데 요 두 개를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국인 선물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전기전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만약에 실려주게 된다라면 외국인 선물 매도까지 같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계약수로 보게 되면 외국인 선물이 4,300계약 정도 매도 우위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이너스만 보고 이게 매도를 한다라고 판단하기 힘든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수를 청산을 해도 이게 매도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HT상에는.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수익이라는 포지션인 매도를 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은 장 끝나고 나서 미결제 약정 동향하고요. 그리고 미결제 증감 동향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이 마이너스 3,331계약이 마이너스가 잡히는 상황들 속에서 미결제 약정을 보게 되면 미결제 증감 동향에서 3,772계약이 지금 현재 플러스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두 개만 놓고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까지는 적어도 매수에 대한 청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오늘은 적어도 매수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매도 포지션을 누적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을 해야 수익이라는 포지션을 오늘 공격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만약 5일선에 이탈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까지 출회가 되게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매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금융투자도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선물도 이제 매도 포지션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전한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21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다 팔아라. 물론 현금 확보면 좋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의 시장의 어떤 그 성질은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11월 6일 이후에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난 이후에 시장 저변적인 어떤 성질은 종목 장세라는 건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다 보니까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이 좋으면은 이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것이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런 종목들이 좀 축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세 하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정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지금 지난 11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11월 달, 12월 달 상승 2달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조정받고 2월 달, 3월 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4월 달 조정받게 된다라면은 2달 상승, 한 달 조정, 2달 상승, 한 달 조정 이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세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중심의 어떤 대형주가 아닌 종목별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코스닥 3월 1일부터 이게 꺾이더라도 종목 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목들은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는 종목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시장 하락과 별개로 오늘 풍산처럼 잘 가준다라면은 그거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최근에 4월 2일 코스닥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같이 꺾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삼성전자의 5일선과 코스피 지수 21선을 함께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미결제 약정과 미결제 증감 동향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대세 하락은 아니고 조정 국면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벌써 20%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목표가에 도달되지 않았지만 꽤 큰 수익률이잖아요. 이 종목 그래도 오늘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게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이 하락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봐요.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 21% 넘게 네.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까지도 상승으로 가야 보통은 대기금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시장 영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줬는데 참 그거 딱 못 미치고 이런 상승이 나와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34,000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뭐 챙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제가 그동안 계속 뭐 수익 나면 챙기라 말씀드린 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줄 때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은 조금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경상수지도 발표가 됐고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도 하락세를 보였고 이제 연은 총재들의 발언 속에서 우리 반도체 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오늘은 좀 펼쳐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일단 저도 이사님 의견대로 사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반도체 혹은 기술주들의 기술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서 이제 선물 이야기는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선물 이야기를 좀 제외하고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일단 환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달러 기조로 가다 보니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환차 손을 입고 들어오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들어오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2주 동안 강달러가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된다, 그럼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레거시 쪽에 대한 이 매출 기조가 드디어 추세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판가, 특히 이제 DDR4, DDR5 중에 중국이 대량으로 사가고 있는 DDR4의 가격이 굉장히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기에 이제 반도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레거시 쪽, 전공정 쪽에 우리가 한 번 더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은 저는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하고 SK하이닉스가 밀리고 한미반도체가 밀리고 뭐 HBM 관련주,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밀리게 된다면 저는 전공정 관련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키워드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이 실적의 키워드와 같이 연동이 되는 기업이 하나 있죠. 원익그룹주. 네. 원익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돈을 벌면 실적이 좋고 삼성이 실적이 안 좋으면 돈을 못 버는 그러한 기업인데 삼성이 지금 이번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원익그룹주, 특히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SK하이닉스가 미국 가서 공장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는 평택에 건물 다 지어놓고 안에 어떤 라인을 깔지 안 깔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결정을 하게 되고 공장이 지어지면 일단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조정 시에 일단 전공정 장비주 쪽들이 한 번 더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좀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달러 지속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수급은 좋았고요.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레거시 매출 기조가 추세가 전환됐다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공정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잡아봐도 좋겠고요. 원익그룹주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섹터 먼저 알아볼게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모바일 게임을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섹터도 게임인데 종목을 종가에 사지 마시고 그냥 월요일 날 시가를 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 마이크론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오늘 분명히 상승 출발된 정상인데 시장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전에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뭐 주식을 하실 필요가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구리 선물을 가져오려고 그랬었는데 네. 구리 선물을 게임을 할까 하다가 일부에 구리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안 가져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데 뭐 어쨌든 제가 말이 좀 많이 길어지죠.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건 결국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시장을 지금까지 3월 달까지는 적극적으로 했다라면은 지금은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좀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꺾이게 된다라면 그 현금이 이후에 기회비용으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게임주 갖고 왔는데 네. 게임주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호재는 별로 없어요. 호재는 별로 없고 이 종목 때문에 게임 섹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음 주 총선이잖아요. 네. 총선에서 이제 여야 같은 경우에 이 정책 공약집에 뭐 게임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문화권 확대 일환으로 e스포츠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이런 것들 그리고 세액공제 도입 이런 걸 약속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친화적인 게임 환경 조성. 그러니까 뭐 게임 핵 사용자의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게임 핵 사용자가 그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그 핵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이게 참 너무 오래된 게임이어서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전 그때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실 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맵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핵이 그 맵팩과 같은 맥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반칙을 못하게 하겠다 이 부분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맵팩과 이 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공약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부분들을 분명히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말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그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 모바일에서 이제 NFT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이제 조금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려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종목이 좀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럼 종목 아까 전에 살짝 좀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네, 위메이드 뭐 그룹주 중에서 있는 거죠. 위메까지만 줬는데 위메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네. 위메이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리포트 솔직히 좀 신뢰 안 하잖아요. 저도 신뢰 잘 안 하는데 오늘 나온 미래에셋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해 2분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FN가이드 재무제표 보게 되면은 2분기까지 적자가 이제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나우크로우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유저들한테 나이트크루 나이트크루 죄송합니다. 거죠? 나이트크로우. 오늘 실수를 여러 번 하네요.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이 있는데 일단은 유저들한테 물어보니까 게임이 괜찮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흥행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이트크로우 효과 때문에 2분기에 지금은 적자가 예상되는 걸로 기재가 돼 있지만은 미래증권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전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나이트크로우 그 1매출이 25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현재 잘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만, 미국, 뭐 동남아 쪽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 골고루 이제 발생된다는 게 미르포와 차이점이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포커싱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요 위메이드의 차트를 보시면은 3월 21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음봉이 나왔어요. 계속 음봉 나오다가 오늘 양봉은 5일선 올라타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한미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한미반도체가 언제냐면은 2월 달에요. 2월 달에 요날 언제냐면은 2월 8일 날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요 종목도 한 7거래 정도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다가 2월 22일 날 양봉이 5일선 올라타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오늘을 기점에서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하지만은 제 예상에는 그동안 10거래 연속 음봉이 나오다가 오늘 5일선이 올라타는 이 양봉이 나왔다는 것들이 네. 어찌 보면 오늘 기점에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월요일에 아마 그래도 짧은 음봉이 5일선 위에서 짧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가에 급하게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을 봐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7만 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아마 전고점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좀 저점을 자리 잡았었던 55,000원 여기를 이제 또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위메이드 짚어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시가를 조금 더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레인 5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 엔터 쪽을 이제는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엄청나게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뭐 JYP, YG, 하이브, SM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였다가 여름 딱 지나고 3분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좀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이제 엔터사들의 이 대체적인 주가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서 엔터주를 한번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 4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초만 하더라도 아티스트들의 이제 공백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JYP에서는 뭐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YG에서는 뭐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뭐 하이브에서는 뭐 유진스, 르세라핌들이 이제 대거 컴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꺾이게 되는 이유는 3고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와 환율 그리고 이제 금리. 그런데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렇게 3구가 계속해서 시장에 압박을 줄 때 가장 좋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을 또 띠고 있는 쪽이 엔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엔터 섹터에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엔터 섹터면 그러면 엔터 4사 중에서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섹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너무 많잖아요. 2차 전지도 너무 많고 네. 그런데 엔터하면 딱 4개에서 5개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어서 하나만 잘 고르면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유는 딱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하이브가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반등이 좀 나왔었던 것은 뭐냐면 유니버셜과 이제 음원, 음반 독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독점 계약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쪽에서의 어떤 광고, 미국 쪽에서의 이제 플레이를 이 유니버셜 쪽에서 이제 해준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엔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국내에서 1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과를 좀 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하이브가 사실 이제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보다는 영역이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해외 진출의 어떤 판로와 이제 단계를 잘 밟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만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새로운 얼굴들이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뉴진스, 르세라핌도 아직까지도 저연차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데뷔를 한 아일리시라고 하는 그룹도 초동 판매를 가장 또 좋은 기록을 이제 깨면서 지금 데뷔를 한 상황이라서 저는 저연차 IP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하이브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왜 저연차가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보통 아티스트들을 이제 발굴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하루 이틀 연습시켜서 데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모아서 밥도 먹여줘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줘야 되고 네. 춤도 노래도 가르쳐줘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그룹이 데뷔하고 나서 처음에 1년부터 5년까지는 회사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요율이 높다 그럽니다. 근데 연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는 회사가 가져가는 요율이 적고 아티스트들이 이제 가져가는 이제 요율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하이브에서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지금 기업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좀 불리울 수 있는 그룹들 뉴진스, 르세라핌 그리고 BTS가 올해 연말에 완성체로 이제 모이기 때문에 내년에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 살 수 있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밖에 없음에도 이 투어 콘서트 영향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럼 가격 전략이 또 중요하겠죠? 네, 일단 뭐 최근에 다른 엔터사들보다 가장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하이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충분히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매물 압박이 있는 부근은 27만 원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그게 기저효과로 작용이 돼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에는 주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2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저는 30만 원이라는 이 박스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저는 20만 원 네.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해서 지금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된 2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이 좀 강경한 상황인데, 자 그런 만큼 다음 주에 또 CPI 또 그 다음 날은 PPI가 발표되지 네.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수치를 바라보고 또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는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저께 닐 카리시 미니애폴리스 총재까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는 것의 중요도를 계속해서 이제 연준에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부터 CPI도 그렇고 앞으로 PC도 그렇고 고용지표도 그렇고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라면은 아마 6월 달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CPI 같은 경우는 3%에서 정체가 돼가지고 지금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2.4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은 중요한 건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은 PC 물가지수가 2%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CPI 같은 경우는 3%대,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2.4%대 정체가 돼 있다라면은 네. 더 안 내려가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유가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칫, 지난 수요일도 말씀했지만은, 자칫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화폐 가치고 이게 이제 실무자산 가치면은, 네. 요게 화폐 가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갭 차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무자산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얘는 가만히 있어도 그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네. 그러면은 만약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금리 인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파월이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이제 2%에 내려가는 확신이 생길 때라고 언급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 2% 아래로 떨어졌다는 그런 확신이 네. 들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를 계속해서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공급적인 측면도 있고 수요적인 측면 둘 다 이제 악재가 네. 될 만한 부분인데 지금 공급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뭐 수출 중단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 공급 축소된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증산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황들이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중국의 지금 최근에 PMI 그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단순히 수치가 50 이상 올라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내용이 좋아요. 생산이라든지 수출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두 가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중국의 수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출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원자재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리뿐만 아니라 철광석 같은 경우도 조만간 저는 이게 돌아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철강 생산 규제 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도 지난주인가요? 그 중국에서 이제 생산 규제 이런 거 이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좀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 물가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섣불리 했다가 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거 완전히 실패거든요. 조금 네. 이제 속된 표현인데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것을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말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4월달, 6월달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면은 저도 한 6월달이면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4월달, 6월달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래서 CPI라든지 뭐 PPI도 뭐 봐야 되겠죠. PPI라든지 PC가 네.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CPI, PC 그리고 PPI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원자재 가격 증가 역시도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섣불리 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또 연준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국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이 지표들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지표 많죠. 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지표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방향은 같습니다. 경기 괜찮다, 좋다. 그래서 금리 인하 그렇게 빠르게 서두를 필요 없다가 팩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사그러들 수 있는 멘트이기도 하지만 네.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앞으로 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우리가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총 3번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경기가 워낙 좋으니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까지 있는 상황 속에 당연히 주가의 조정 어떤 시장의 부담이 나오게 되면 그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는 좀 위험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의 금리 인하가 가장 안 좋은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났다라는 점에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대신에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 투심이 위축이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것을 미리 너무 겁먹고 저는 리스크 관리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뭐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해체 전략을 좀 할 수 있는 쪽. 뭐 원자재 이야기를 하셔서 원자재가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걸 이야기 드리면 유가 그리고 구리이지 않습니까? 이쪽 관련주로 포트 편입을 해놓으면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원자재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을 손을 대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과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근데 지금 전자보다는 후자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조금 더 이제 상승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이런 지표 발표에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 기업이 주가가 내릴 때마다 저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이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바로 경기가 괜찮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할 가능성은 있겠고요. 미리 겁먹지는 말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표 발표 자체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성장성이 있는 산업군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동결 기조가 좀 우세한 것 같은데 금통에서도 고민이 계속 많을 것 같아요. 미국의 기조도 봐야 하고 우리 물가 상황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뭐 원론적인 얘기 할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인하 쪽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단독적으로 이제 독단적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가긴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우리나라가 3.5% 멈췄었잖아요. 멈췄는데 미국은 5.25에서 5.5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디커플링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사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어떤 부동산 영향이 상당히 너무나 크게 되고 있고 PFD 문제가 너무 도드라지다 보니까 커플링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3.5% 이상은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비보다는 수출 주도형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의 민감도가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에 의해서 어떤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성의 부분을 체크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아시겠지만 원달러율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만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가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하다 볼 수 있겠지만은 엔달러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정책에 의해서 어차피 지금 환율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적인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결국 이 환율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유입되는 돈, 빠져나가는 돈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결국 외환시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물론 뭐 표면적으로 물가 얘기도 할 거고 뭐 수출 경기 얘기도 할 거겠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환율 변화라든지 금리 변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했는 이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중심으로 아마 판단할 거라고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쨌든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동결할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어떤 금리 동향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동조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뭐 먼저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춰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향 어떻게 되는지 보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우리 같은 경우도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쨌든 글로벌 동향을 봤을 때 원자재 동향이라든지 유가 동향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인다라는 코멘트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코멘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 어쨌든 뭐 영향도가 낮긴 하지만은 물가 좀 잡기 위한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네요. 네, 디커플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는 민감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동향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부동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PF발 4월 위기설이 나온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재차 좀 진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건설주들의 계속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주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일단 뭐 최근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수주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주를 안 받는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PF,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쪽을 좀 잘 맞고 이제 건전하게 이제 재무구조 상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볼 필요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국내 건설이 조금 이제 어렵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시선을 돌리는 쪽은 해외 매출 모멘텀이 좀 있는 GS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특히나 이제 최근에 중동 쪽에서 이제 계속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고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쪽이 오히려 좀 좋은 반사 수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들 안에서 이제 원픽들을 좀 뽑아보자라고 하면 중동 쪽의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GS가 지금 좀 유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PF에 대한 부담 뭐 건설사들뿐만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들도 지금 많이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충분히 이런 어떤 돌발 이슈를 막을 만한 기초 체력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PF발 위기는 건설사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쪽도 좀 위기가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건설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인 만큼 해외 사업에 총력을 다하는 부분에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계속해서 하락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잔중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1.02% 내림세를 2,713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1.26%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71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748억 원을 덜어내면서 연일 매수세를 좀 끊어내고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4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6,326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072억 원을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710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역시나 2,079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마 이런 희망고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어쨌든 양봉이거든요. 양봉 만들게 되면서 그래도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수 모양을 만들어 놨다는 게
참 시장이 얄밉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코스닥처럼 아예 그냥 내려앉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그래 횡보야 박스권이야 이런 희망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IT가 어쨌든 종가 기준 700억 정도 이제 매도 이제 우위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다음 주 삼성전자 참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방송 초반에 말씀했던 브리핑 거기에서 뭐 크게 벗어난 건 없습니다. 벗어난 건 없고요. 다시 좀 짧게만 리뷰하자면은 어쨌든 시장이 대세하락이 아니라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시장과 동반해서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시장이 어떤 조정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시장 기본적인 성질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가는 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종목이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면은 굳이 저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종목들이 많지가 않을 거라는 거.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은 현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11월 달, 12월 달 상승, 1월 달 조정, 2, 3 상승, 4월 달 조정 이 패턴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음에 5월 달에 돌아섰을 때 그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요것도 말씀드리면 그게 불가능한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능하다라면은 현금 확보도 좀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좀 리바이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시장은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시장과 동반해서 하락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본부장께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오늘 대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주간 단위로 봐도 네. 이번 주는 상당히 좀 힘드셨을 이제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쪽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실적 베이스 그리고 모멘텀을 가지고 확실한 명분이 있기에 지금 올라가는 쪽은 저는 계속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오히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쪽이 오늘 이제 전선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톤당 현물 가격으로 보면 1,000만 원이 지금 넘어간 상황이에요. 두 번째 지금 전선주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걸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육상 케이블과 해상 케이블 중에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육상 케이블에 예를 들어서 구리 전선이 10개가 들어간다. 해상 케이블은 전선 하나에 구리가 한 30개, 그러니까 3배 이상 더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상 케이블보다는 해상 케이블의 매출이 좀 많은 쪽을 한번 우선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우선순위는 당연히 LS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LS 전선이 지금 없기 때문에 LS 전선과 같은 LS 전선이 가지고 있는 가온 전선 그리고 최근 해상 케이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 전선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대원 전선은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어서 네. 참 새롭게 지금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추종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쪽에서 이 전선주들도 제가 좋아하는 섹터입니다. 네. 왜냐하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주 하나 잘 보시고 이제 뒤따라가서 이제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주간 단위로도 좀 힘들었을 시장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실적 베이스나 또 모멘텀이 있는 쪽은 투자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전선주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자, 우리 양대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1%대로 양대 시장 모두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마감 상황 이어서 좀 살펴본다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업과 증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3.09%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기계 업종으로 1.37%의 내림세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은 1.31%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낸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약 업종이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05%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는 HLB가 5.8%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의료 정밀기기 업종도 좋지 못했습니다. 2.03%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이 그 뒤를 잇습니다. 1.95%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 주말을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조정 국면에 좀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환율 역시 좀 크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네요. 5원 60전이 오르면서 1,352원 70전을 가리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오늘 뭐 1,352원 네. 높아 보이죠? 높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날짜를 보기엔 3월 12일 날 환율이 1,310원대에서 1,35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구간 속에서 물론 뭐 3월 10일부터 오늘까지를 보고 미래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고환율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고환율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나요?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이제 지수 대형주가 그러니까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이끄는 장세였다라면은 분명히 좀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6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종목수만 순환매 장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영향이 없다. 지금까지 영향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의 어떤 이런 성질이라면은 영향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원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달러에 대해서 둘 다 약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달러만 유독 혼자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같이 뭐 상승이 나오니까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그건 거죠. 그러면 원엔 환율은 그냥 어떤 것이냐? 원엔 환율 전혀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 환율을 보면 이렇게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식이 어려운 게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똑같은 현상에도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다른 결론을 내고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글쎄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보게 되면은 작년이 아니라 작년 맞네요. 작년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환율이 1,360원을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영향이 없었던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그렇게 환율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환율의 영향이 아주 크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고환율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여기서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럴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네.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뭐가 발생이 되냐면 환차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 한국이라고 하는 기업에 들어갈 건데 몇 프로의 이제 환차손이 발생이 되는구나. 대신에 그 환차손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환차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과 산업과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환율이 올라간 게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환율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 환차손 있어도 괜찮아. 삼성전자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력 있어.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반도체 IT에 좀 저는 수급이 이제 쏠렸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고요. 만약 여기서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1,360원 혹은 이제 1,47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일단 잠시 빨간불이 켜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이미 지금 우리 증시 자체 그리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반도체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천비디아가 언제 갈 거냐 그리고 천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마이크론이 또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달러 환율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환차손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쉬는 날도 있는 만큼 좀 다음 주 시장 자체는 좀 관망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과거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게 큰 영향 없었어요. 큰 영향 없었고 지난 20일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시기잖아요. 코로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수가 올라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더 원초적인 건 우리나라가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요. 물론 안 봐야 될 이슈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선 대선보다는 그때 당시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계속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지 총선만 가지고 대선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뭐 물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만 좀 제한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요 이슈 하나만으로만 시장이 움직였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그 정책 네. 관련주들이 움직인 경험은 있지만은 지수 자체를 흔들 만한 요인은 그러니까 총선만 대선만 가지고는 지수를 흔들 만한 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었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대선만으로는 지수가 움직이지 않겠고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 시장 전체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요. 법인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만큼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노이즈가 있으면 네. 시장은 좋습니다. 노이즈는 변동성을 이야기하고 당연히 그 변동성이 주식시장에 필요하거든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굴곡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노이즈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정치, 정책 이런 모멘텀을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 테마주지 않습니까? 테마주가 언제 강하냐면 주도주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가 좋을 때 테마주들 수급 안 봐요. 지수 좋으면 삼성전자 가는 거고 SK하이닉스 가는 거고 한미반도체 가는 거고 내 포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 많은데 누가 정치 테마주 보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지금 어떤 상황상 시기상 만약에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정치 테마주가 올라간다면 그 올라가는 종목 일부의 수급이 이제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보셔야 된다.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테마주를 정치, 정책 테마주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인맥 테마주로 나눌 수 있고 정책 테마주로 나눌 수 있는데 인맥 테마주는 반드시 손절을 걸고 가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맥 테마주보다는 손절을 조금은 러프하게 잡아도 네.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전후의 시장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위메이드입니다. 나이트크루가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를 가져보셔도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 라인 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보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엔터주 내에 있는 종목인데 실적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지점이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 라인 20만 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